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한 말이 한번 해주세요. 이따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약간 좀 그 좋은 거였나? 난 분위기가 그 트럼프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러니까 옆에서는 이제 야 우리 이제 미국에 이만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야 관세 이렇게 하니까 다 들어오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관세 자랑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현대차 칭찬을 이렇게 좀 하는 것만 해도 괜찮을 텐데 자기 자랑을 이렇게 또 하니까 그게 1기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그다음 트럼프 2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1기 때는 그래도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같이 박수도 쳐주고 막 말한 말이야 이분 이거 아니고 저 그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예, 새로 오신 정프로님 좀 일어나세요. 뭐 새로운 교식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감사원금 많이 내신 이주호 기자님 일어나서요. 또 막 박수 쳐주세요. 또 우리 함께 뭐 아이의 대학 입학을 축하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자랑을 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은 조급함이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른다고 해서 이제 반발이 막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은 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1.4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27%, S&P 500은 1.76%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12% 상승했습니다. 와. 테슬라가 네. 이미 알고 있습습니다. 이 정도는 검색 중이었어요. 이 정도는 갔어야죠. 좀 더 들어갔어야 되네. 아쉽네. 와, 정프로님은 정말 정말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일일비의 화신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현실화시킨 인간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스탠다드 모델인 것 같습니다. 278까지 갔어. 220에서 나 더 들어갔어야 돼. 내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가면서 누가 말렸는데 나? 누가 말려요? 아닌가? 이 두 사람 아니죠? 저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러지 마시라고 막.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래 테슬라는 원래 그런 맛에 사는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믿음으로 사는 주식이라고. 변동성 다 견디는 주식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4월 2일 날 예고했던 상호관세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예외 혜택을 줄 수 있다. 외국이 미국에게 부과한 수준보다 덜 부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호적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친절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여러 나라들에게 매우 친절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게 부과하는 것은 부끄러울 지경이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상호관세는 꽤 큰 금액이 될 거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 관세도 이제 시행할 예정인데 며칠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럼 많이 빼준다 그러니까 좋은 건가?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는데 이따 박병창 기사님이 설명 주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희일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그냥 그 핑계 삼아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수급적인 영향으로 가지 펀더멘털하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정프로님한테 그 주식 팔지 말라고 했던 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난 당연히 팔 생각이 없어요. 난 나중에 1000불을 갈 거라고 보거든. 좋았어. 그 전 직원들 참석한 회의에서 테슬라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그러면서 뭐 자율주행차, 뭐 로봇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가진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라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좀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최근 3개월 동안 테슬라 이사진들을 보면은 이사회 의장이 한 1,126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일론 머스크 동생 킴벌 머스크가 한 404억 원 정도를 팔았고, 뭐 제임스 머독 이사가 193억 원, 윌스 톰슨 이사가 603억 원, 뭐 이렇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프로님은 주가 조금 오르면은 한 2,300억 정도 매도를 하시지 않을까. 2,300억. 적당하네요. 참 정말 흥미로운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 주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한 주?
예. 에이그.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광을 팔든지 팔지 않든지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이 첫 번째라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때 소나타를 중심으로 해서 점유율을 넓혔던 것이 두 번째 웨이브 사건이라 그러면은 이게 그 현대차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세 번째 이벤트가 될 정도로 큰 변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경공업들은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인당 GNI가 8만 불 되는 나라에서 경공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중공업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철 들어가죠. 뭐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들어가죠. 유리 들어가죠. 뭐 온갖 IT 기기들 들어가죠. 뭐 부품 들어가죠. 그러면은 종합 중공업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고 그나마 미국 내에 공급망이 죽지 않은 그나마 살아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마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산업을 뭐 미국이 자급자족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 산업인데 어쨌든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지금 그 자동차 산업의 주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압권에서 그 스텔란티스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크라이슬러 전 계열사를 맡고 있는 스텔란티스의 그 자동차 전기차 양산 라인을 맡으셨던 안병기 부사장님 전 부사장님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시고 있는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기술이 은근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도요타랑 현대차 정도밖에 없고 그러면 그쪽에서 그 한 35년 정도까지는 하이브리드, PHEV, EREV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면 이 두 개를 조합시켜 보면은 일단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한 경쟁 시장이 될 거예요. 뭐 전기차 가지고 뭐 동남아로 막 중국 애들이 막 밀고 내려가고 막 그럴 거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저가로 경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뭐 BYD만 하더라도 뭐 숨겨진 적자가 60조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숨겨진 적자 60조 깔고 하는 기업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지금 실질적인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은 미국 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자국 생산을 원하고 있고 거기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이 조합에서 현대차가 미국 시장 진출하는 거는 향후 10년간의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그 주요 분야에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좀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 정의선 회장의 그날 발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요약을 좀 해갖고 왔었거든요. 먼저 이게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국말로 해갖고 온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임기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린다. 그러니까 임기의 놀라운 시작을 축하드린다. 이런 얘기도 사실 놀라운 시작이라는 말 우리나라는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미국어 번역한 거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 4년간 2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가로 발표하게 돼 기쁩니다. 미국에 진출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입니다. 미국 내 철강 부품 등 공급망 강화에 60억 달러, 새로운 자동차 공장 설립에 80억 달러, 에너지 지원, 산업 지원 및 안보 강화에 30억 달러 LNG 구매 이런 걸 하게 돼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그 미국이 원하는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미국 내 철강 부품지 공급망 강화라는 거는 현대 제철 들어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루이지애나주의 전기로 일괄 제천소. 그러니까 이거 고로가 아닙니다. 석탄 쓰는 고로가 아니라 친환경 전력 쓰는 전기로 일괄 제천소 만들겠다는 얘기고. 전력 설비도 또 설치해야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철강 그 생산하는 거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가서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에너지 관련한 인프라 만들 때도 거기 철강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주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생산 능력을 지금 30만 대 있는 걸 50만 대까지 확대하겠다. 자동차 공장도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뭐 에너지 안보 관련한 얘기하는데 LNG도 사주겠다는 얘기고. 거의 그냥 미국에서 바라는 근데 이게 바로 현대차가 퍼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가장 중요한 경쟁 시장이 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이런 철강에다 관세 매긴다 그러고 있는데 그럼 철강을
한국에서 사다 쓰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나? 어렵겠죠. 라고 본다면은 거기에 부품 물류 철강을 미국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직접 거기다가 현대제철이라는 계열사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만들겠다 그러면 공급망 전체가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향후 이 생산 체제 기반을 보면은 약 100만 대에서 120만 대, 현재 100만 대 정도에서 120만 대까지 늘어나는데 네.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서 작년에 170만 대 팔았습니다. 미국에서만요? 네. 네. 그럼 170만 대 중에 120만 대를 현지 생산을 해버리면은 관세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에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미래 사업들 같이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로보틱스의 보선 다이나믹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UAM 사업의 슈퍼널 있고, 자율주행의 모셔널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전반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거는 GM,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요. 예, SDV 걸쳐서 엔비디아, SDV 로보틱스 이런 것들의 모빌리티 솔루션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지금 이조 기자가 얘기했던 저희 GM 같은 경우는 네. 그 전반, 그러니까 이것도 포괄적 전략적 협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픽업 트럭 쪽의 기술 관련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픽업 트럭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대차가 좀 잘 못하는 분야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형 픽업 트럭 네. 이쪽은 잘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뭐 더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미국의 홀텍 인터내셔널 같은 현대건설이 현대차 그룹 계열사니까 네. 거기에 홀텍 인터내셔널과 같이 올해 말에 미시건주에서 SMR 착공을 추진합니다. 오, 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텍사스주 태양광 발전소 사업권을 인수해서 27년 상업운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잘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한국은 어떡하지?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같이 좀 추가로 발표를 했던 부분이 한국 쪽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도 국내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발표 내용은 국내에서는 되게 걱정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에다 생산되는 물량을 미국에서 다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수출을 하던 건 어떡하냐. 이거를 좀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 발표를 같이 발표를 한 거예요. 올해 이제 2025년에 국내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을 투자한다. 2024년 대비 무려 20%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연구개발 투자에 11조 5천억 원, 그리고 경상투자 12조 원, 전략투자에 8천억.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선행개발, 원천기술개발 쪽은 국내를 마더 R&D 센터로 보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요. EV 공장 같은 경우도 화성에다가 기아 예보 플랜트, 이거 완전 전기차 공장이거든요. 네. 이거 하는 게 있고 현대차 울산에 EV 전용 공장 만드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아니구나, 내년 상반기니까 아직 한참 남았네요. 초대형 SUV 전기차를 시작으로 다양한 차종을 좀 개발한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그래도 지금 자동차 산업이 미국 통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은 뭔가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투자가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되는 것 같고 한국 투자가 20 몇 조 된다면 금액이 거의 한 50조 넘는 굉장히 커다란 금액인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한화 쪽에서 이제 3조의 유상증자 얘기가 있다 보니까 혹시 이거는 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증자 관련한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걱정인데 그건 이제 제외하고 있냐. 순수하게 현대로 보더라도 현대차가 미국에서 철강 생산해, 미국에서 전기 만들어,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조립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관세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5천만 원에 만드는 차를 미국에 가면 이제 뭐 관세 20% 붙으면 6천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가격보다
미국의 노동자들 써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가격이 더 싸야 될 텐데 예. 그렇게 되나? 되니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가는 거야? 아니면 안 갈 수 없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거란 그건 얘기가 아니 안 가면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란 얘기가 되니까 간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안 가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되니까 네네. 가는 거다라는 같은 얘기. 이제 미국에 진출했다가 또 힘들어지는 회사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랑 또 다른 그 노사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혹시 그게 충분히 현대차가 이렇게 감당 가능한 일인가 걱정이 좀 살짝 됐는데. 근데 이미 거기서 100만 대 생산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잘하겠지 뭐. 아 뭐가 좀 댓글들이 안 좋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 저는 그냥 좀 걱정이 돼서 한번 그냥 여쭤본 건데. 저는 현대차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울산이 걱정이 됩니다. 울산이 최대 수출 기지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울산이 오히려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대차가 굳이 여기다가 국내 투자 얘기를 넣었던 거는 이게 현대차가 생각하더라도 울산이 걱정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랄까 이게 저 관세 그리고 문제... 현대제철 당진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관세 문제는 트럼프 때 있을 수도 있다가 나중에 또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좀 변화가 무쌍한 것일 텐데 한번 공장을 거기다 짓는다는 거는 그 비용이 앞으로 거의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근데 그게 미국에서 생산하기 더 싸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뭐 현대차로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인 거고. 미국에 생산하기 훨씬 더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관세 때문에 해야 되는 거면 나중에 관세가 없어지거나 또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혹시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닌가 뭐 그냥 생각했는데 뭐 알아서 잘 판단했겠죠. 네, 근데 그 말씀 정프로님 말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기업인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 라는 판단이 있을 수 아니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관세 없어져서 아 투자 안 한 게 잘한 거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과감하게 현지 시장 진출해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경쟁해보겠다라는 판단이 맞을 수 있는지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뭐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인데 SK 그룹에서 이제 그 자회사 지오센트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같이 보시면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이기도 합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단지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재활용 산업을 페트를 물리적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페트, PP 그리고 이제 좀 복합 소재라는 부분들까지 통합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폐플라스틱 종합단지를 구축하는 거를 1조 8천억 원 규모를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대되는 미래 산업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이 지금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높은 비율로 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는 화학적 재활용이기 때문에 꼭 페트가 아니더라도 복합 소재들도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되는 것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은 그 사장님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연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있었고 거기에 기술 제휴를 맞았던 업체들과의 계약도 뭐 파기 또는 연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오센트릭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른 자회사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신청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플라스틱 규제를 하기로 했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다면 이 사업도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정프로님 말씀대로 그거 했는데 규제 바뀌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지금은 플라스틱 규제를 하기로 대충 협의가 돼 있는데 플라스틱 재활용이 생각보다 어렵네 그래가지고 규제가 뒤로 미뤄져 버리면 이 플랜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행을 계속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서 지오센트릭 쪽은 아 이거는 지금 투자하는 게 조금 무리인 것 같다. 그게 사실은 이제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터도 다 다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 이거는 좀 보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무기한 연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지금 참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화학업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미래성장 동력으로 좀 선택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근데 그럼 이 사업을 안 하게 된다고 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석유화학 사업이 잘 되냐?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오센트릭 입장에서는 뭔가 미래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금의 생존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게 미래 산업으로 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라는 판단을 해서 이게 무기한 연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딱 지금 정프로님 말씀해 주셨던 정말 적합한 사례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거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네. 그러니까 판단 보류, 투자 보류라는 선택을 했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좀 그 SK 그 ENS 지금의 이노베이션과 합병을 했던 ENS 같은 경우도 그 합병을 할 때 수소 인프라 본부, 글로벌 본부, 수요 개발 담당 본부 등 여기에 수소 쪽을 좀 많이 줄였어요. 네. 그리고서 여기도 뭐 지난해 5월에 인천에다가 3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 완공했는데 가동률이 낮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구도냐면은 그 옆에 원래 현대모비스의 연료전지 공장을 짓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수요처와 공급처가 같이 짓기로 했는데 공급처가 안 만들어진 거죠. 네. 수요처가 안 만들어진 거죠. 공급처는 만들어졌고 고객님이 그러니까 안 만드네요. 예, 고객님이 안 만든 거예요. 네. 고객님이 산다 그래가지고 공장 만들었는데 네. 고객님이 공장을 안 만드는 이런 상황들도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주총이 있었는데 원래 한 2조 5천억 정도 매년 설비 투자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1조 이상을 줄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은 이제 뭔가를 투자하기보다는 줄이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플라스틱 재활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 계속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유의미한 그 결과물이 나와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슈퍼빈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도 페트병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보여주시면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페트를 집어넣어 갖고 돈을 주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다 수거를 해가지고 화성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도 굉장히 예쁩니다. 네. 그리고 그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 아로마티카 용기로 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리퓨리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것도 화학적 분해예요? 아니요, 이거는 물리적 분해입니다. 이건 물리적 분해예요? 예. 네. 근데 이게 9년 만에 만들어진 이른바 이제 클로즈드 루프, 플라스틱으로 시작해서 플라스틱으로 돌아가는 네. 요걸로 해서 제일 그 까다롭게 진행되는 화장품 소재를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변화에서 좀 더뎌질 수는 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꾸준하게 그 미래 산업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한번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유상증자 관련한 뉴스인데요.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분분해요. 워낙 대규모 유상증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도 좀 충격을 많이 주고 있는데 작년에 유상증자가 56건에 4조 7천억이었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SDI가 2조.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5조 6천억이에요. 그러네요. 작년 한 해에 56건의 유상증자가 4조 7천억인데 올해는 딱 이 두 건으로 5조 6천억. 진짜. 예, 그러면서 이게 증자 소식 떨어지면서 바로 13% 급락했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는 또 7%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증자 발표했을 때는 한 19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만 원으로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자를 두고서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유상증자가 이제 주주들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두고서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투자를 받을 때 투자를 할 만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증자 투자를 할 건데 뭐 저는 거의 그 IPO라든지 네. 아니면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마음으로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진짜 주주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라 여기 투자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보니까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네. 라고 하는 투자를 하고 싶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주주 대상으로 할 때는 좀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 보기에 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투자 계획들을 보니까 와 이거 너무 하고 싶어. 근데 기회가 없어. 네. 왜냐하면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들은 와 그 투자 기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정도를 줘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야 근데 그 정도는 뭐 그 기존 캐시플로우도 할 수 있지 않아? 생각들도 좀 있는 것들은 시장에 대한 설득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인 거고. 그리고 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부채가 아닌 뭐 유증은 이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보다 기업에 유리하다. 이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판단 얘기거든요. 네. 아, 돈 빌려서 하면 되는데 금융으로 왜 저 유상증자 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주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있고 예. 여기서 아니 뭐 돈 빌리면 이자 나가잖아. 주주들한테 빌리면 주주들한테 받으면 이자 안 나가잖아.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COE, 자기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자기자본 비용은 배당을 포함해서 여기에 뭐 그 주주 자본을 조달할 때 필요한 비용과 비용률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ROE하고 그 COE를 비교를 해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이 높은지, 네. 자기 자본의 비용이 높은지. 그래서 자기 자본의 비용이 높으면 그거는 배당을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본을 줄여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면은 반대로 증자를 해가지고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게 원래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근데 기업에서 정말 무도하게 아니 저거 이자 안 줘도 되는 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영진이 아직도 있다면 네. 그런 회사는 정말 유상증자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누가 여기서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뭐 주주들이 그냥 다 저기를 뭐 실권을 시켜버리든지 네네. 시장에서 정말 혼내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본으로 비용을 할 때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거 저희가 압니다. 근데 저희가 자본 조달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주 여러분 저희한테 한번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게 유상증자의 바람직한 태도고 그게 아니라 회사가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쁜 유상증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될 거고 네. 그렇게 투자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그 기업에서는 충분히 자기들의 사정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 회장님한테 보고하듯이 네. 주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받는 상황에서는. 네. 네. 여튼 근데 유상증자나 혹은 뭐 이제 이 회사 아니더라도 요즘에 들고 계신 주식 때문에 진짜 잠 못 자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유상증자 안 그래도 뭐 여기는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그나마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놓으셨을 텐데 또 어떤 회사들은 뭐 유증 발표가 아주 그냥 박살나는 주식들도 있고 하니까 잠 못 자는 분들 많아요. 예. 저희 권 팀장님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아 그래요? 3시간밖에 못 자요. 아 그러고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슬리피솔. 슬리피솔이라는 건 이제 숙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바로 이게 뇌파 유도하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씩 2번 이렇게 이제 쓰면 숙면을 이루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잠자다가 깨는 거 이게 이제 잠 망치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깨는 횟수를 굉장히 감소시킨답니다. 네. 그래서 잠들기가 쉬워지는 신체 개선이 있다고 하고 예를 들면 뭐 우리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라든지 뭐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슬리피솔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뇌파를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중력이 필요할 때 우리 수험생들 집중력 필요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인분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뇌파를 또 유도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비단 그냥 잠 못 자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까지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공기가 맑아야 잠이 잘 오죠. 집안의 공기가 또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이제 미세먼지 안 좋아질 철이 또 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 오면 이것도 같이 와야죠. 네. 공기청정기. 삼성 30평형 엄청 큽니다. 네. 무풍입니다. 무풍. 네, 에어컨도 무풍 있잖아요. 그냥 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거. 요것도 무풍이라 조용하게 공기를 맑게 만들어 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요거는 전에도 이게 아마 이동형일 거예요. 이동이 네. 아마 굉장히 좀
편한 맞나 이거? 그렇지. 바퀴 달린 거 맞아요. 네, 요 바퀴 달린 거라 이제 거실에서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쓰기 굉장히 좋은 15개월 무상 AS까지 해드리는 무료 배송해드리는 네. 수도권은 3일 지방 5일 내에 빠른 배송을 해드리는 삼성 무풍 공기청정기까지 30평형 큰 네. 놈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깨끗한 공기에서 맑은 호르몬으로 수면의 질, 잠의 질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링크는 저희 그 고정 댓글 그쪽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면 그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뵐게요. 예, 저 오늘 4시 반에 저희가 라이브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재밌을 겁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